네, 소프트웨어랑 게임 쪽 얘기 듣다 보니까 뭐 많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가 좀 뇌가 요새 좀 하드하다 보니까 하드웨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영상이나 이런 것들 많이 처리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맞습니다. 되면 뭐 엄청난 양의 데이터 처리, 연산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수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여기에 뭐 아까 말씀하신 인공지능 이런 네. 것들이 결합된다.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아직은 먼 미래일 수 있지만 이 메타버스 월드에 만약에 한 10억 명 네. 정도 플레이 한다라고 하면 이게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이제 처리돼야 되고 이 맞습니다. 엄청난 슈퍼컴퓨터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알면서 일부러 그러시는 건 진짜 아니죠? 모르니까 빨리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네. 슈퍼컴퓨터가 있으면 좋죠. 근데 네. 현실적으로 그 슈퍼컴퓨터를 모두 가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획기적으로 나왔던 기술 중에 하나가 이런 연산을 분산시키는 엣지 네. 컴퓨팅이라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엣지 컴퓨팅이 뭔가요? 엣지 컴퓨팅은 제가 이제 그림 하나 도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잘 아시죠? 그러니까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연산이 필요한 게 있을 때 그 데이터를 그 중앙 서버로 네. 이제 저희가 송신을 합니다. 그 네네. 데이터가 거기서 연산을 마치고 나서 다시 저희 기계한테 돌아오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뭐 10억 명 그렇게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은 10억 개를 처리할 10억 개 네.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으로. 네. 그럼 당연히 과부하 걸릴 수밖에 그쵸.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가 생성되는 가장 근처에서 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를 하자라는 게 이제 사실 엣지 컴퓨팅의 정의라고 보시면 좀 될 것 나눠서 같아요. 한다 뭐 그런 맞습니다. 건가요? 분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엣지 컴퓨팅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약간 분산에 대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속도가 좀 개선되는 효과가 있고요. 네. 그리고 데이터가 제가 보내고 싶지 않은 데이터는 클라우드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독립성도 같이 가질 수가 뭐 있습니다. 약간 좀 뭐 민감한 개인 정보 이런 그렇죠, 것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디바이스를 계속 연결되고 이런 게 겹치게 되면은 결국 네. 궁극적으로는 이 엣지 컴퓨팅이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계속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은 그러면 스마트폰도 이런 엣지 컴퓨팅을 하기 위한 컴퓨터. 네, 예.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 이런 기능들이 많이 스마트폰에 탑재가 되다 보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제 스마트폰도 이런 전화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네. 고도의 인공지능 기능을 갖춘 엣지 컴퓨팅 디바이스다. 네. 이렇게 사실- 정의할 수 있겠네요. 사실 이 스마트폰 자체가 이미 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엣지 컴퓨팅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미 다양한 기능들,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과거에 시리가 처음 나왔을 때는 저희가 이제 시리 막 불렀을 때 그 데이터를 그 메인 서버로 갔었어요. 그 데이터를 보내서. 미국까지? 각 국가마다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보냈다가 다시 와가지고 네. 그 데이터를 저한테 그 결과값을 알려줬는데 아. 지금은 웬만한 건 다 기기 내에서 처리를 해요. 아, 그래서 좀 약간 빨리 반응이 오는 것 같긴 해요. 네, 그것도 있고 요즘에 좀 업데이트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네네. 추가적으로 저희 사진 보시면은 이게 막 알아서 막 보정해주고 그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특히 밤에 찍었을 때. 밤에 찍었을 때나 네. 아니면은 뭐 사람들 뽀샵해주는 그런 기능 있잖아요. 음, 그런 기능 보시면은 사실 엄청난 연산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엣지 컴퓨팅의 일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런 엣지 컴퓨팅이 이런 네. 모바일 기기를 떠나서 이제는 뭐 메타버스 쪽으로 가게 되면은 좀 더 성능이 좀 고성능화되고 좀 아. 확장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5G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맞습니다. 이제 통신사들도 엣지 컴퓨팅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음, 어찌 보면은 자기들의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 그런 키울 생각으로 음. 갖고 이제 전략적으로 많이 푸시를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엣지 컴퓨팅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네. 데이터가 중앙에 몰리다 보니까 또 과부하도 걸리고 맞습니다. 또 왔다 갔다 시간도 걸리고 결국 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데이터 네. 처리가 필요한 곳에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뭔가 좀 처리하면 좀 더 좋은 거잖아요. 정확하게 이해하셨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기계에서 처리하면 제일 빠른 거, 그거 이제 스마트폰 엣지 컴퓨팅 네, 하면 네. 제일 좋고, 근데 거기서 좀 얘가 못하면 가까운 데이터 센터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통신사들이 5G 네트워크를 깔아놨으니까 곳곳에다가 이런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네. 이런 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지연, 통신 네트워크의 지연으로 네. 인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약간 별로 안 좋은 그런 경험, 좀 현실 같지 않은 이런 것들을 네. 좀 줄여주면서 굉장히 좋은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줄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본이 되지 않나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통신사도 진짜 많이 하고 있긴 하네요, 정말로. 진짜로. 그럼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이런 비즈니스 영역을 푸시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보고 있는 그런 회사들 중에서 차이나 모바일 이런 회사들 네. 같은 경우는 관련된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모바일 클라우드 이건 약간 좀 아직은 좀 개인들 네. 뭐 이렇게 사진 올려놓고 막 이런 것들이어서 조금 예전에 다르긴 그랬죠. 하지만 네. 예, 그냥 퍼블릭 클라우드 이런 쪽까지 해서 올해 상반기에 관련된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한 5배 이상 늘었습니다. 5배요? 예,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 관련된 매출도 뭐 한 50% 그렇게 엄청나게 늘어나고 늘었네요.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전체 차지한 매출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미미하죠. 아, 그렇죠. 그래도 한 3%대 정도까지는 네. 돼요. 그래도 꽤 많이 올라왔네요. 예, 생각보다. 왜냐하면 통신사라는 통신 비즈니스가 이렇게 네. 고성장하는 비즈니스가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영역에서 새로운 사업 영역에서 연평균 한 50%씩 늘어나는 비즈니스가 생겼다? 의미는 그러면 있네요, 통신사 확실히.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많이 되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5G 뭐 인프라라든지 이제 엣지 컴퓨팅이 이제 계속 발전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IT 산업을 보시면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몇 가지 동력을 뽑습니다. 5G, 그 AR, VR, IoT, 뭐 자율주행 이 모든 게 사실 가장 기반이 되는 게 뭐냐면은 속도예요. 결국은 네. 이 속도가 빨라져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런 엣지 컴퓨팅이랑 5G 인프라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뭐 메타버스 시대에서도 이제 가장 뭐 이렇게 경쟁력인 아까 말씀드린 네. 그 정용재 위원님이 게임 쪽에서 말씀했었던 게 이런 것도 클라우드 게이밍 이런 것들 많이 보고 있는데 클라우드 게이밍에서 약간 맞습니다. 저지연 이런 것도 이제 필수잖아요. 맞습니다. 그 약간 이 클라우드 게임 중에 항상 저희가 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레이턴시, 지연 속도인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일반적인 RPG 게임, 롤플레잉 같은 게임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총싸움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쐈는데 안 죽어요? 네, 0.1초의 그거로 저희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건물에서 얼굴 빼끔 내밀었는데 나는 분명히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제 잔상이 저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죽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약간 중장기적 성장 동력으로 또 네. 보는 클라우드 게임에서도 이런 뭐 엣지 컴퓨팅이라든지 5G 필연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제가 뭐 요즘 그 애플 워치 사서 되게 좀 네. 기분이 좋아요. 네, 얼마 전에 저한테 엄청 자랑하셨잖아요. 네. 특히 운동할 때 이게 이어폰 꽂고 달리기 하면 굉장히 네. 괜찮더라고요. 예. 근데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그 글래스 이런 것들 있고 와치 그리고 또 뭐 있죠?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웨어러블 디바이스 굉장히 많아서 이 메타버스 시대에 또 이제 IoT, 5G에 다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수많은 디바이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데 각각 디바이스들도 어찌 보면 하나의 컴퓨터, CPU, 뭔가 처리 장치가 필요할 거고 메모리도 필요할 거고 네. 이런 것들이 결국에 하드웨어 수요로 연결이 되겠네요. 네. 당연히 저는 그렇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설레로 지금 사셨던 제품들을 제가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 워치라든지 그 애플 에어팟 이 두 개를 합친 사업부를 제가 아덜 프로덕트라는 사업부로 아까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반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전반부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업이 정말로 고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포춘 500 기업 그 매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미 큰 하나의 회사죠. 근데 거의. 너무 비싸게 파는 것 같아요. 비싸게 파는데 또 사람들이 사잖아요. 그러게. 네, 저도 지금 뭐 애플워치 갖고 있고 에어팟 다 갖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사고 네. 그만큼 편의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좋으니까. 충분히 느끼고 있고 여기서 저희가 이게 하드웨어, 그러니까 다른 부품들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나 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과거에는 굉장히 좀 많이 잘 팔렸었던 반도체 노어 플래시라는 제품이 있어요. 뭐예요? 네, 이거는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그 낸드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노어랑 플래시 낸드를 하는데 네. 보통 플래시 낸드는 저희 일반적인 그냥 컴퓨터에 사용하는 SSD 하드디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친구의 특징은 좀 용량을 좀 크게 만드는 데 좀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노어 플래시 같은 경우는 용량을 크게 못 만드는데 대신에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저희가 IoT 기기, 조그만 소형 기기들 있잖아요. 네. 많이 저장이 필요 없는 그런 네. 기기 사용하는데 굉장히 획기적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이 죽었다가 네. 최근에 이런 와이어리스 그 이어폰이라든지 이런 뭐 애플 워치 같은 이런 워치들이 좀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좀 가파르게 다시 성장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밀어봤을 때 메타버스 시대로 오게 되면은 다른 하드웨어, 특히 뭐 5G라든지 그런 장비들도 엄청나게 발전되잖아요. 네. 그만큼 반도체 그리고 다른 부품들의 수요들도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약간 저는 그 5G 관련돼서 좀 고민되는 포인트가 아직 네. 좀 이렇게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용자가 그리 아직은 많지 않고 네. 뭐
좀 뉴스 같은 거 좀 보다 보면 이제 뭐 좀 잘 끊기네. 아니면 아무튼 뭐 이렇게 쓰기 좀 아직은 좀 불편하고 음영 지역 이런 것들 좀 많이 네.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보면 요금도 좀 비싸단 말이죠. 맞습니다. 요금 비싼데 별로 뭐 5G 이거 써봤자 뭐 할 것도 별로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아직은 좀 5G가 그렇게 좀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지 않나. 바꿔 말하면 5G용 뭐 VR이 됐던 AR이 됐던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들이 네. 수요 기반이 아직 충분하지 않으니까 네. 이걸 컨텐츠를 열심히 안 만드는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약간 좀 여담인데 제가 작년 12월에 그 해외 기업들 이제 탐방을 갔었어요.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5G 네네. 대표적인 뭐 퀄컴이라든지 마벨 이런 업체를 다 네. 만났는데 그 업체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이 뭐였냐면은 네. 한국 5G 속도 어때요? 이걸 공통적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느려요라고 했죠. 아직은 느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5G 속도가 맞아요. 아직은 느려요, 정말. 저도 아직은 뭐 4G 쓰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뭔가 메타버스 전 단계로 우리가 보고 있는 뭔가 클라우드 게임 이런 쪽에서 많이 되려면 결국에는 5G가 돼줘야 되고 5G를 쓰게 하려면 뭔가 킬러 컨텐츠 그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그런 게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좀 부족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고무적인 거는 또 뭐 좀 전망을 해보면 내년 이맘때 우리 또 장기 투자자니까 내년 이맘때까지 봤을 때는 좀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뭐 올해 말에 우리나라가 한 15% 그리고 한 네. 중국도 제 생각에 10% 이상은 모바일 가입자 수 중에 한 5G로 될 것 같고 네. 뭐 제가 그 보고 있는 차이나 모바일 회사라는 회사는 올해 초에는 그러니까 올해 초에 예상하기로 올해 말에 한 7천만 명, 8천만 명 정도 5G 가입자를 예상했는데 이미 1억 명 넘었어요. 실제 그래서, 네. 중국 쪽 그 최근에 그 스마트폰 데이터 판매량 보시게 되면은 네네네. 5G 관련된 폰이 거의 60% 넘게 계속 매달 팔리고 있어요. 그죠? 약간 이제 전체에서요. 폰을 사게끔 새 폰을 사게 하면서 이제 보조금도 좀 5G 주죠. 끼어 네네. 팔기 약간 이런 맞습니다. 쪽으로 가는데 뭐 한 달에 1,000만 명 이상씩 늘어나는 데는 네, 뭐 맞는 숫자 우리 같아요, 없는 제가 것 봤을 같고 때는. 네. 올해도 뭐 올해 말에 한 1억 5천만 명 그 정도까지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그래도 알게 모르게 가입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내년 이맘때쯤 정도 되면 전체 가입자 수 중에 한 20% 약간 뭔가 20%? 크리티컬 매스 네. 이런 게 달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컨텐츠, 5G용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기업 입장에서도 시장이 충분하니까 이제 좀 소비자가 수요가 있구나. 그래서 뭔가 컨텐츠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될 거고 그게 이제 선순환에 들어가면서 뭔가 본격적으로 5G 시대가 다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라고 그러셨죠? 제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그 부분은. 포럼에 오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하나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이 뭐 갑자기 왜 나오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뭐 엣지 컴퓨팅이나 그런 부분이 네. 사실은 인공지능의 좀 연장선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산하거나 그런 부분에 인공지능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고요. 이런 부분이 궁극적으로는 엣지 컴퓨팅과 함께 인공지능도 같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태까지 저희가 보고 있었던 AI, 특히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많이 집중이 됐다면요. 최근에 발전되는 AI는 이제 추론 쪽, 실제 저희가 생활에 좀 더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론한다는 건 뭔가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예상해서 실질적으로 결론을 도출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이제 저희가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로 지금 점점 더 확대한다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뭐 인공지능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진짜 요즘 인공지능 성능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또 우리가 이미 많이 사용할 수 있고 결국에는 뭐 디바이스들의 컴퓨팅 능력이 좋아졌고 네트워크 퀄리티도 좋아졌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함께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보고 있는 인공지능 기업들 뭐 중국의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하이크비전 영상 관련된 거 오늘 안 그래도 아침에 좀 전화를 했는데 이 회사는 이제 단순하게 CCTV 회사라고 자기 스스로 부르지 않아요. 네. 나는 스마트 감시, 스마트 서베일런스 회사다. 사실 중국이 전 세계에서 이 안면인식 관련된 행동인식 중에서는 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데이터들을 자기들이 다 이렇게 가져와서 뭔가 머신러닝 시키다 보니까 이런 영상 처리 관련된 AI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그러니까 그 무슨 가게나 이런 것들에서 뭐 선반 이런 거 재고 관리 이런 거 하는 것들도 다 그냥 CCTV가 그런 거 다 해주는 거예요.
좀 스마트한 거죠. 네. 그리고 무슨 뭐 중국의 실이라고 불리는 그 아이플라이텍 네, 음성 인식하는 맞아. 게 또 중국어가 어렵잖아요. 네. 이 음성 인식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게 메타버스 시대를 앞두고 말씀드린 대로 뭐 엣지 컴퓨팅 관련된 하드웨어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5G 네트워크,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면서도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 나누다 보니까 네. 메타버스 월드로 얼른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뭐 관련해서 게임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 통신 인프라 이렇게 많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뭐 이미 뭐 짐작하셨겠지만 많은 종목 이름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각각 종목별로 좀 깊이 있는 투자 포인트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